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비트코인 차트, 자, 4시간 봉인데요. 지지를 잘 받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 이동평균선들이 곳곳에 즐비하기 때문에 여기서 저항을 맞고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되게 좋은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움직임이 되게 좋고, 그리고 일봉을 보더라도 이렇게 반등세가 나오는 상황인데,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17,600부터 이어지는 이러한 추세선, 여기를 깨지 않고 계속해서 지키면서 오랜 기간 동안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는 게 되게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주 긍정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주봉인데요. 주봉도 역시 보면 1, 2, 3, 4 지금 4주 동안 4번에 걸쳐서 지켜냈고요. 그 다음에 양봉이 나오는 모습이라, 이게 만약에 수렴이 맞다면, 아직까지 정확하게 수렴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한데, 수렴이 맞다면 이 구간에서 지지를 성공을 해서 이제 저번 주까지를 딱 지지를 끝마쳐서 이제 다시 수렴 상단 약 22,000에서 23,000 부근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서 이 부분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요. 주봉 5일선이 주봉이 딱 있는 이 빨간 선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는 약 19,800달러 정도 위에 안착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가격이 넘는지 안 넘는지를 또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인데요. 역시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주봉도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향후에 주봉이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과 같이 비트코인이 오르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비트코인의 강세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은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봉에서 하락 추세선이 현재 구간에 맞닿아 있어요. 제가 19,800이 아까 말씀드렸던 주봉의 5주 이동평균선과 맞물리고, 그리고 추세선,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선의 저항을 받았던 구간과 이 지점이 맞물리기 때문에 여기를 확실하게 돌파하고 이후에 리테스트까지 성공을 하면 그 다음에 매수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돌파를 했다고 돌파 매수를 해도 되는 거고, 이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여기서 저항을 맞고 떨어지지만 않으면 저점 갱신 가능성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가격이 버텨내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에서 장기 횡보를 할 가능성이 저점 매수 가능성보다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19,585달러로 1.85% 상승했고, 다우존스도 2.66% 상승, 나스닥 2.27%, S&P 2.59% 상승 마감했다라는 거. 어쨌든 증시의 반등으로 인해서 비트코인도 같이 우선 반등했던 모습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어떻게 보냐면, 이 많은 시장 소식이 들려오는데 영국의 세계 금융시장 혼란을 불렀던 감세안을 철회한다고 하네요. 이제 감세 결정을 했었는데 이 정책이 뭐냐면 세금을 이제 낮추겠다는 거죠. 고소득자에 대한 최고세율. 그럼 이렇게 되면 나라의 이제 돈이,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조세가 줄어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영국이 돼서 돈이 이렇게 나라에서 모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파운드가 폭락하고 또 부채가 막 오르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시장에 혼란을 불렀기 때문에 감세안을 철회를 하겠다, 이제 이거거든요. 그래서 백지화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지금 영국발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럽의 지금 위기, 독일도 위기고요. 유럽발 금융위기가 올 거다라는 전망도 좀 있는데, 이 부분은 저도 일부분은 되게 동의하는 부분이라 유럽에서 좀 문제가 생기는 거, 그래서 만약에 정말 유럽에서 문제가 생기고 금융위기가 터진 다음에 이 부분을 잘 수습하는 과정에서 유럽은 계속 병들고 성장 동력이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아시아로 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전엔 유럽 중심 혹은 서양 중심의 사회에서 미국, 그 다음에 동양, 동아시아 중심의 사회로 변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 좀 더 지켜봐야겠죠? 자, 그러면서 제가 파운드 달러 차트를 또 봤는데요. 이게 지금 유의미한 정책이 나왔다라고 보는 시점인 것 같은 게, 보시면 차트상으로 봤을 때 고점,
고점을 이렇게 높이는 방향으로 갔는데 보조지표의 고점은 이렇게 낮추는 방향으로 갔거든요. 이건 이제 하락 다이버전스가 떴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는 건 결국 전세계 환율 시장에서 유의미한 변곡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이걸 만약에 뚫게 되면 이 수렴을 뚫는 거기 때문에 파운드화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가치가 떨어질 수 있겠죠. 이거는 달러 대비한 환율이기 때문에 이게 오른다는 건 달러 대비해서 통화가치가 떨어진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차트상으로는 이러한 관점이 되긴 해야 되는데, 요 움직임이 되지 않고 이걸 뚫어버리면 이 부분에 대한 수렴 관점은 폐기가 되고 이후에 환율이 더 오르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원화 달러 차트에서 이 환율에서 수렴을 돌파했기 때문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쭉쭉쭉쭉 가고 있는 건데, 이 반대로 파운드 달러 역시도 오르게 되면, 수렴을 돌파하게 되면 더 쭉쭉쭉 오르겠죠. 그래서 지금 구간이 되게 어쩌면 분기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들어요. 그렇다는 건 통화정책, 그러니까 금리 정책 자체를 좀 완화하거나 바꿔야 된다라는 소리인데, 그러면서 유엔이 슬슬 압박을 넣고 있죠. 자, 금리 인상 대신에 횡재세 등으로 물가 잡아라 하면서 지적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이례적으로 미국을 비롯해서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중단을 촉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유가 되게 중요해요.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공급 측면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수요를 억제하는 금리 인상 정책으로는 잡을 수가 없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그러면서 공급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춰라 라고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금리 인상 대응은 저소득 국가에 큰 충격을 주고 세계 경제를 뭐다? 침체로 몰아넣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은 인플레이션 문제보다는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하는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이제 유엔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경기 침체로 가게 되면 필연적으로 뭐 했다? 중앙은행은 돈을 풀었다라는 거. 그래서 금리 인상기가 조금 당장은 안 끝날 것 같지만 항상 영원히 올라가는 것도 없고 영원히 떨어지는 것도 없기 때문에 이 변곡하는 시그널이 지금 차츰차츰 쓱 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달러 인덱스 주봉 차트를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조지표를 보시면 고점 이렇게 고점을 높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 번 더 이 지점 114 어떤 지점까지 딱 계산을 하면 고점을 4번 높였죠. 3번 높였죠. 하나, 둘, 셋. 3번 높였는데 보조지표의 저점도 하나, 둘, 그리고 여기 이 변곡에 있는 이 부분과 이 부분 해서 총 3번을 낮췄단 말이죠. 그래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정말 하락 다이버 시그널이 끝난 게 맞다면 그럼 이런 식으로 수렴의 끝이 나고 이 엔딩 다이고널이죠. 이렇게 되면 이 이후에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달러 인덱스가 하락이라는 건 뭐죠? 비트코인에게는 되게 긍정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서 미국의 국채들, 2년물, 3년물, 5년물, 10년물 역시 큰 폭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보면은 통화정책이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게 시장에 선반영이 돼가지고 이 기대감이 반영이 돼서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채권에서는. 그리고 증시는 반등을 하고 있고 암호화폐 역시 반등을 하는 거죠. 이 부분도 잘 지켜봐야 되고요. 자, 그리고 암호화폐 투자사 NIDIG가 7.2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집했다. 거의 1조 단위의 금액을 매집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펀드에는 총 59명의 투자자가 참여를 했고 투자상 평균 1200만 달러 이상의 금액을 펀드에 할당을 했다. 이렇게 추산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해당 펀드 투자자들이 큰손 개인 투자자 혹은 기업 및 기관 투자자임을 암시한다. 그러면서 시장에 새롭게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다.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시티은행이 암호화폐 규제로 인해서 탈중앙화 거래소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제 CEX라 그래요. 중앙화된 거래소를 이제 바이낸스나 FTX 같은 거래소를 CEX라고 그러는데 덱스는 뭐냐면 디센트럴라이즈 탈중앙화된 거래소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개념이 결국은 뭐와 연결되냐면 이 웹3랑도 또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면 일본도 보면 기시다 총리가 웹3 서비스 이용을 확대를 할 건데 이걸 할 거다 하면서 하는 게 메타버스, NFT, 웹3, 그러면서 국정과제가 뭐예요? 디지털 전환. 이런 얘기 요즘 되게 많이 들릴 건데, 여러분들 디지털 전환 이 키워드는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디지털 전환, 그리고 뉴 노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포스트 코로나로서 디지털 전환을 할 거고 뉴 노멀 할 거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주목하는 부분들이 뭐다? 메타버스, 웹3, NFT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죠. 근데 얼마 전에 또 뭔 얘기 있었죠? 블랙록이 메타버스 기업 중점 ETF를 출시할 계획을 가졌는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상현실, NFT, 증강현실, 게임파이 이런 섹터를 ETF에 넣겠다 라고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정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어젠다가 세계 곳곳에 형성이 되고 있고, 이거는 약간 ESG 같은 그런 느낌처럼 굉장히 이후에 새롭게 세계 각국의 뭔가 대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지금 다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애널리스트가 비트코인 거래량의 급증을 해서 곧 큰 움직임이 나온다라는데, 이게 특히 바이낸스에서 거래량이 높아요. 근데 이게 수수료 이벤트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정확하진 않은데, 어쨌든 가격의 폭은 적은데 거래량이 점점 는다라는 거, 이거는 이 매집일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되게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거래량이 바닥 부근에서 늘어나고 뜨는 건 좀 긍정적인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작을 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 맞춰서 스테이블 도미넌스에 대한 주봉, 이거 차트를 보는데, 여기서 어쨌든 이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이 하락이 조금 좀 지속이 되면 이 스테이블 도미넌스가 줄어든다는 것은 코인 가격이 오히려 오른다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이걸 조금 더 확대를 해서 4시간 봉을 보게 되면 4시간 봉의 이 추세, 제가 저번에 영상 올렸던 지점에서는 여기서 저항을 맞고 떨어질 것으로 좀 봤지만, 이게 돌파를 했고 이후에 이 저항, 노란색 이동평균선의 저항을 맞고 쭉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이제 다시 초록색 원이 이 회색 선과 이 빨간색 추세선에 되는 부분을 리테스트를 했을 때 성공을 하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실패를 하고 하방으로 뚫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테이블 코인 도미넌스가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 도미넌스가 떨어진다는 것은 대부분 코인 쪽으로 자금이 유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코인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점을 잘 주목해서 돌파를 아래로 하는지 아니면 지켜내는지 이 부분을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최근 90일간 봤을 때 금과 코릴레이션이 뭐냐면 이게 상관관계예요. 상관관계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1이 되면은 거의 진짜 똑같이 움직인다라고 보는 그런 건데, 굉장히 낮게 갔다가 금과 이제 원래 커플링처럼 갔다가 오히려 디커플링 되면서 증시랑 같이 가는 그런 형태로 됐다가 다시금 지금 요 최근 움직임을 통해서 금과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비트코인은 증시보다는 금과 같이 가야 이게 계속해서 좋은 포지션에서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인플레이션 해칭할 수 있는 자산, 그 새로운 통화 수단, 이런 개념으로 가야 비트코인이 그만의 포지션을 구축을 해서 독립된 객체로 인식이 돼야 외부에서 자금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 될 수 있도록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은 자금이 새롭게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생기니까 이 부분 꼭 주목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주기영 대표가 비트코인 누적 수준이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2015년에는 이게 77%로 되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올랐고, 2019년에는 70%가 된 다음에 이렇게 올랐는데, 2022년도 결국 74%까지 찍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격대가 횡보를 하면서 지켜주면, 그러면 굉장히 긍정적인 움직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조금만 더 버텨주면 우리의 시간이 오니까 여러분들도 진짜 꾹 참고
잘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점갱신 가능성이 물론 있긴 한데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현금은 그대로 들고 있되 지켜줄 때마다 조금씩 매수하는 것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점갱신 가능성이 남았다라고 하는 주장 중에 그동안 이 렉스페인 고통, 최고의 고통의 극강의 고통에 대해서 항상 비트코인이 2015년부터 계속 바닥권에서 이 선을 닿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닿으려면 지금 거의 뭐 12,000, 13,000 혹은 뭐 10,000 이렇게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험성을 여러분이 인지하시고 현금은 계속 들고 있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잘 버티면서 횡보를 꾸준히 좀 더 가주면 그때 천천히 매집을 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거 보시면 이 이격이 아직까지는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잘 유념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비트코인은 점점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산시장 자체가 어쨌든 반등의 기미가 좀 보이고 있고 통화정책이 피크아웃을 할 가능성이 조금씩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계속 지켜보면서 여러분들 팔로우 하면 될 것 같고요. 이후에도 저는 계속 영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데이트 해드릴 테니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